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3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살짝 웃음이 났는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카메라가 비춰줬거든요.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저를 비춰주고 마차님을 비춰주고 오사춘기님, 야수님 딱 비춰줄 때 보니까 뭔가 그 1대3 소개팅 느낌 있잖아요. 예. 마차님이 고르는 건가요? 오늘 별 볼 일 없다 집에 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웃음이 났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결혼식 사회가 토요일, 일요일 다 있어가지고 사회 보러 갔는데, 이야, 짭짤한 주말. 네, 근데 정말 이 축하로 오신 분들도 마스크들을 정말 다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신랑 아버님도 마스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피부로 느꼈어요. 밖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을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 최근에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이제 사람들 올 때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준비들 철저히 하고 오는구나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어요. 예. 저도 뭐. 아니 그렇게 멀리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 오디오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오사중님 안 올린 것 같아.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네. 자, 제 목소리 나옵니까? 이제 나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한 분 한 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미모의 힘에 눌려서 피해가고 있는 우리 마찬이 옆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때 이 부담스러운 소개 멘트?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너무 왜냐면은 나도 예전에 있잖아요. 어디 나가잖아. 행사할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 재밌는 부담스러워서 나가기가 싫어. 지금 실시간 시청자 들어오신 분들이 급격히 떨어지고. 갑자기.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이렇게 약간 좀 화가 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몸에 열이 나서 그러면 이제 뭔가 그 면역력이 강해지거든요. 따뜻하네요. 네, 그걸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좀 화나게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요즘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주변에 이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라던가 아니면 신경 안 쓰고 본인만의 생활을 한다던가 어떻게 지내세요? 사실 저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다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병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닌데 사실 네. 격리가 좀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몰래 항상 이럴 때 놀이공원 같은 데를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오히려 이럴 때 한번 사람들을 없고 그러니까. 이럴 때 조용히 근데 위험할 것 같은데 왜냐면 거기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평상시보다도 더 막 입을 벌리고 막 근데 얼마나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바이킹 같은 경우 반대편에 있는 분이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바이킹 나 혼자 타겠다고. 근데 그래도 몇 명 있을 텐데 막 그 소리 지를 때 그거 뭔가 날라오고 튀기는 게 보이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그래 마차님은 특별히 나는 별 큰 신경 안 쓰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옆에는 우리 또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사축입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좀 힘들어 피곤해 보이세요. 아까 저기 들어오실 때도 보니까는 그 신천지 교회 다니시는 전도사님 스타일로 약간 좀 지쳐 보이셨어요. 이러다 죽지 않을까. 정말
잠 좀 푹 잤으면 하는 게 요즘의 소원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 특이한 거 요즘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회사 다니는 분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영업하는 분들을 좀 많이 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제 친구도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줄었다는 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사충기님만 지금 바빠요. 내가 보니까. 그러게요. 좀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제 이상하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운동을 예전에 강도로 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영혼이 탈곡이 되는 그 정도라서 확실히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세월이 들어요. 야서. 예. 그러니까 술도 한번 먹으면은 잘 해독이 안 되고 지난번에 죽을 뻔했습니다. 한 이틀 가잖아요. 네. 이제 이게 완전 해결될 때까지. 지난번에 죽을 뻔했습니다. 네, 맞아요. 확실히 이제 좀 조절해서 예. 술도 좀 먹어야 되는 입에도 안 나이대에 됐습니다. 이제 진입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좀 건강 신경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왼쪽에는 우리 이제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에 네네. 대해서 네네. 저는 주말 동안 이상하게 입맛이 그렇게 땡겨가지고 배가 꺼질 새가 없이 배부르게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밖에 식당에서 많이 드세요? 아니면 집에서 뭐 나가서 드세요? 먹기도 하고 배달해서 먹기도 하고. 네네. 직접 해 드시진 않으세요? 저는 그 가스레인지 그거를 끊었어요. 그 렌즈만 돌려 먹고 예.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러시구나. 저는 요즘에 조금 생각 드는 게 중에 하나가 요리도 좀 배워보면 좋겠다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를 제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제가 요리를 시작하면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내가 한 그 요리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네. 내가 먹고 싶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네. 그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몸이 감당이 안 돼요. 야, 너무 맛있어서 스스로 음식을 안 만들고 주변에서 사 드신다고 하는 우리 야수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행사 멘트 할 때 이제 저번에 결혼식 때도 이런 멘트 많이 하거든요. 약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약간 이제 웃음을 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밝게 하려고 그런 표현도 많이 하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평상시보다 박수 함성은 그래서 쳐달라고 하긴 하는데 다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런 날은 함성보다는 박수를 3배 더 크게 쳐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돌려서 하기도 하고 해서 좀 조심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박수로 이제 바이러스를 죽여야지. 박수를 세게 쳐가지고 손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고.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 그죠? 한 나라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걸 실행하는 건 시스템이잖아요. 또 이걸 크게 보면 또 법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 다른 나라에 대한 좀 궁금함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 아니고 니네는 이라는 주제로 해서 세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교육 제도라든가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할 얘기 있잖아요. 외국의 무슨 배우 얘기하셔도 되고 그 나라마다 막 그 군사력 비교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자,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자, 제가 이겼고요. 저랑 오사충기님 가위바위보. 네. 제가 네, 오사충기님 번호 정하세요. 이겼으니까 네. 제가 1번 하겠습니다. 연속 4번을 했었는데 네. 방송에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다렸거든요. 알았어요. 자, 1번 마치 그 개 타는 것 같다. 1번 타 먼저. 네, 제가 1번 타시고. 먼저 하겠습니다. 자, 2번 하겠습니다. 제가 3번 하겠습니다. 제가 4번입니다. 네, 자, 세계는 그리고 니네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건강하게 이제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오사충기입니다. 130회 세계는 그리고 니들은 이 주제로 제가 주말에 좀 늦게 받았는데요. 제가 107회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회니까 거의 이제 23주. 거의 네. 6달.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빠르다. 제가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책을 드렸거든요. 자, 지금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 책입니다. 좋은 정치, 나쁜 정치, 그리고 더 나쁜 정치. 야, 약간 그 영화 제목 좀 빨아오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 좀 빨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작가도 아니고요. 논객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심지어는 유튜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새날에 이렇게 온 계기는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저기 오른쪽에 있다가 야금야금 새날로 인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감히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제가 뭐 이 책을 갖다가 쓰게 된 계기는 되게 순수하게 정말 기록을 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나왔고 이거는 출판사 세 군데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왜요? 너무 세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용이 심지어는 한 군데에서는 정말 우리 세무조사 받기 싫다. 되게 영세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 전에 세무조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대요. 이런 책을 정치적인 색깔 있는 책을 했다가 근데 저는 솔직히 있었던 그 주제와 그 다음에 있었던 나의 그냥 개인적인 그냥 감정을 갖다가 썼어요. 썼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좀 담았어요.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야수님이 얘기했던 그런 화나서 이제 얘기했던 그런 얘기 다 넣었어요. 예, 그다음에 저분 구속되는데 그러면 마차님이 판사님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마차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것들은 거세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 책에다 넣어놓으셨어요? 이 책에다 넣었습니다. 판사가 안 받아줘요. 네. 우리 그러니까- 독자 여러분들, 우리 오사친귀님이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이게 약간 소설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시고 에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여기서 함정은 네. 서점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절대. 그래서 자기 소장용이죠. 자기 비용으로 낼 수 있는 가장 그 로우 퀄리티라고 하죠. 네네. 가장 이렇게 저렴하게. 저렴하게 네. 그냥 말 그대로 이걸 기록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냈는데 저렴하게 만든 책을 15,000원이나 받아? 아니 거의 다 15,000원 거기다 썼는데? 거기다 쓰래 그냥 그래갖고 거기다 쓴 것 뿐이에요. 네. 누가 이걸 돈을 주고 제가 이거 나눠드렸는데 네네. 라면 받침대로만 쓰지 않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이거 판매는 실제 안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책을 아, 몇 권 썼는데 네. 판매를 해본 적은 없어요. 돈이 주시면 건당 15만 원을 모시겠습니다. 배송료 별도입니다. 아유, 네, 그리고 혹시 우리 야수님이나 마차님을 집어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어떻게 해서든 구매하셔가지고 네, 미안해요. 중앙지검으로. 네. 구매하셔서 여기서 건수를 잡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뭐, 아주 그냥 뭐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거기에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걷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맞아요. 그 방송 임하실 때 항상 그 매번 주제가 나오면 집에서 말하고 녹음하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거가 좀 쌓여서 또 책까지 또 간 것 네. 같아요. 네. 일단은- 저도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또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새벽 3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그다음에 3시 반에 뭐 이런저런 일을 좀 하다가 5시에 이 녹음 준비를 좀 했어요. 하는데 보통 마이크에다 대고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5시에 이 녹음 준비를 하는데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사충입니다. 저 오늘 130회 세계는 그리고 니들은 이렇게 녹음을 해요, 제가. 근데 혹시 그 집사람이 깨서 진짜 이 몽둥이를 저한테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는데 뭐 하냐 예, 이럴까봐 그래서 조용히 안녕하세요. 아니, 꼭 굳이 그렇게 옆에서 해야 돼요? 아니요, 저 마루에서. 말을 그러니까 저는 해서. 각방을 쓰거든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각방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이렇게 그 잠에 대해서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좀 떠들거나 심지어는 커피 이렇게 머신에서 내리는 소리도 되게 싫어해요. 근데 걷다가 녹음한다고 이렇게 우리 있으면 남의 욕을 집 먹. 근처 사시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주인집 아줌마 눈치 보는 맞아. 그 느낌인데. 맞아. 인생은 진짜 하숙생이에요 정말. 아유 집에서 개 길르지 말라 그랬잖아. 막 혼나고 막 그래요. 눈치 보는 사람. 손으로 사는 거죠. 정말 생각해 보면 주말에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여간 오늘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더 안 좋네요. 자, 제가 외국을 뻔질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주제가 딱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걸 갖다가 제가 또 유학 컨설팅을 하니까 제가 유럽은 잘 몰라서 그런데 외국의 교육제도, 그다음에 뭐 입시 트렌드나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네. 너무 식상한 거야. 내가 밥 먹고 맨날 하는 일이 이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뭐 20분, 10분 안 끝나요. 그리고 예. 일단 우리가 관심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캐나다를 이렇게 한 묶음을 하고
이걸 북미라고 하죠. 근데 거기는 이제 뭐 AP나 뭐 SAT, ACT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험,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를 이렇게 좀 묶어서, 근데 거기는 좀 뭐 대학교가 또 3년이고 영국식 교육이니까 대학교가 3년인 거 모르셨죠? 몰랐어요. 호주 뉴질랜드가 대학교가 3년인 거 몰랐죠. 아, 영국도 3년제. 학사 받는 게 네, 3년. 3년이에요? 네. 일단은 짧네. 네, 그렇게 돼서 뭐 유학을 가면 빨리 맞출 수 있다 이런 착각도 좀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돈을 뭐 호주는 환율도 싸고 뭐 그 듀레이션 그 기간도 짧으니까 그렇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설명은 또 1시간이라서 네. 뭐 현재 유행하는 그 입시 트렌드를 좀 유학의 트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요즘에 중국 유학이 대세예요. 대세가 뭐냐면 요즘에는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네. 아니고 지금 사고가 난 거고. 사고 나고 사고 전에까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이생망이라고 하잖아요. 문과는 예, 이생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옆에 여쭤보세요. 맞나요? 어쩐지. 사회학과? 이과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 같이 망한 것 같은데. 자, 예체능도 망했습니다. 예체능도 망했습니다. 그러네. 앞으로 다 망했어요.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 때가 무슨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 무슨 과가 중요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전공을 갖다 선택할 때부터 문과다 그러면 이렇게 순수로 가잖아요. 순수에서는 이제 뭐 철학, 종교, 그 외에 이제 뭐 말 그대로 어문, 뭐 노노문, 뭐 영어 영문, 뭐 국어 국문, 한문학까지 시작해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예술도 포함이 돼 있죠. 그 이외에 이제 뭐 응용 쪽으로 가면 이제 경영 경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순수 학문 빼놓고는 다 경영 경제를 거의 대부분의 문과생이 선택을 해요. 유학을 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학력은 계속 높아지고 이게 들어갈 때가 점점 없으니까 가장 이렇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중국 유학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살살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5년 전부터 속된 말로 이렇게 폭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2+2, 1+3, 뭐 사회교육원에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입시에 대한 그 외국 우리나라에서 1년 하고 뭐 미국 가서 2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다 사기다.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애고 정확하게 외국 학위를 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2군데만 지정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 경제자유구역 1번 제주, 2번 송도. 그러니까 국내에서 딸 수 있는 학위는 그렇죠. 네, 그렇게 군데만 했는데 송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명하죠. 그 수니 뉴욕 주립대학교,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그 버지니아에 있는 그 조메 조지 메이슨, 그다음에 그 유타대, 그다음에 그 독일의 겐트대, 요 네 개만 학위로 딱 인정을 해줘요. 국내에서 똑같이 외국처럼 그렇죠. 학위가 나오는 거다 예, 이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디서 됐냐면 그 상해 경제자유구역에서 그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영어하고 한국어를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우리나라하고 가장 맥을 같이 하는 게 중국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중국말을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요. 그럼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중국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들어갈 때는 무조건 영어로 수업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등록금이거든요. 네. 그 나라 애들, 중국 애들, 순수한 애들이 1,500만 원 등록금을 내는 거는 굉장히 고가예요. 지금 한 200-300 정도 하니까. 그리고 전부 다 중국 애들이 영어를 정말 못해요.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해요. 난 어느 정도 잘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어순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중국 가보셨잖아요. 정말 못하죠. 근데 못하는 데는 엄청 못하는데 어느 정도 교육 받으신 분들 좀 유리하다고는 들었어. 그렇죠. 어순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갭 차이가 되게 커서 그래서 그 정도 돈을 내고 정말 영어로 전부 다, 그러니까 교수의 80%가 전부 다 그 원어민이거든요. 그 수업을 받을 정도면 그 중국 애들 자체도 영어를 꽤 잘하는 거죠. 그러면 경영경제를 전공하고 부잣집 중국의 친구를 사귀고 그 다음에 중국어, 영어, 한국어를 완벽하게 해서 나온다? 야, 진짜 매력 있죠. 매력 있네. 3개 국어에다가 게다가 이제 인맥들도 빵빵하게 생기고. 예. 게다가 이제 미국까지 가려니까 멀기도 한데 상해 같은 경우는 2시간이면 뜨거든요. 그러니까 김포에서 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4등급, 5등급, 6등급의 학부모들이 애매하게 대학을 보낼 것 같으면 차라리 중국으로 보내자. 이런 것들이 되게 확산이 되게 많이 돼 있어서 친구 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청와대. 아, 그래요? 친구분 중에? 네. 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만족을 해요. 처음에는 되게 아리까리 하다가 막 한 1년 지나고 나서 문 실장
중국어 다 뛰었어. 아버지가 막 흥분해갖고 피자 2판 보냈으니까 맛있게 먹어. 피자 2판. 예, 그래갖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이제 기억이 좀 나는데 일단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한 거는 솔직히 이 교육은 뭐 그 너무 기니까 그렇고요. 귀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귀신 얘기. 세계의 귀신. 네, 세계의 귀신. 재밌겠네. 예. 재밌겠어. 지금 16분이 지났는데 인트로도 못했습니다. 시리즈로 가죠. 나 한 8분 남았어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8분 남았어요.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연출하기가 괜찮겠다 싶은 게 공포란 장르, 스릴러란 장르 같아요. 왜냐면 돈도 이렇게 막 헐리우드 같이 많이 들지도 않고 스토리가 탄탄하고 약간 동양적인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공포 같은 걸 잘 찍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포에 대한 그 컨셉하고 외국에 대한 공포에 대한 컨셉이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옛날에 영화를 이렇게 개봉관 가서 볼 거나 아니 극장 갈 일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줬던 영화가 있죠. 네. 주말의 명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항상 입을 뒤집어 쓰고. 그죠. 이 이야기는 그렇죠. 동작구 어디서 일어났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설 따라 삼천리.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공포 체험을 항상 해주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통 사람 귀신이 많잖아요. 뭐 처녀 귀신, 뭐 어린아이 귀신, 뭐 신체가 잘린 거 있잖아요. 다리가 잘렸다든가 팔이 잘렸다든가. 내 다리 내놔. 맞아요. 약간 좀 한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귀신은 네. 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귀신, 뭐 동자 동녀 이렇게 손이 들어간 그 동료가 있고, 그다음에 달걀 귀신, 그 총각 귀신은 몽달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총각 귀신은 이렇게 그 한이 제일 많아. 총각 귀신. 결혼을 못해서 죽어서 한이 제일 많아요. 처녀 귀신. 둘이가 제일 한이 많아. 제사밥도 못 둘이 잘 먹는데. 지내면 되는데 둘 다 그냥 한만 많아서 그냥 서로 자기 스타일이 아니거든. 귀신 돼서라도 좀 네. 잘 사귀면 되는데. 심지어는 하도 굶으니까 네. 못 먹어서 귀신 된 쪽박 귀신도 있대요. 제일 불쌍하다. 정말. 더 불쌍하다 거기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사람에 대한 네. 그 귀신이 있고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게 많잖아요. 뭐 여우라든가 그 기본이고 늑대, 뱀, 뭐 진해, 뭐 쥐, 뭐 독두꺼비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있고 특히 학교 괴담 있잖아요. 학교 괴담 아시죠? 뭐 전교 1등과 전교 네. 1등. 여고괴담도 있었고. 99개 무슨 비밀이 있는데 그걸 다 알면 죽는다. 뭐 음. 저녁에 무슨 뭐 이순신 장군 동상에 한다든가 저녁마다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세종대왕 동상하고 싸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 밤마다. 국기봉 안에 근데 그거를 보면 죽는다. 맞아.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화장실 네 번째 칸은 절대 들어가지 마라.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화장실 망가져가지고 뭐 X표 돼 있으면 겁먹고 그랬었어요. 왜다 닫았지? 네. 이건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뭐 강시나 홍콩 할매, 그다음에 일본은 귀신을 그렇게 묘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녀라고 하는데 가녀. 가요? 예쁜 얼굴, 하얗고 창백하고 예쁜 얼굴로 귀신을 갖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유럽 쪽은 이제 혈통이 있잖아요. 역사가 오래되니까. 드라큘라 이런 우리 아버지 뭐 하시니? 혈통이 있는 거야 귀신도. 귀신 속보가 있구나. 그래서 피곤하네 거기. 뭐 제가 흑수저 집안의 귀신이야. 거기서 이러는 거 귀신일 때도. 그래서 뭐 악마나 그러네. 뭐 종교나 성경 아니면 뭐 프랑켄슈타인 뭐 이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가 있는 뭐 좀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나오잖아. 사람이 나이트메어의 뭐 프레디, 뭐 제이슨 뭐 이런 거죠. 인형 막 귀신 들린 거. 사탄의 인형. 그리고 진짜 무서웠어, 외계인 그거. 하면 다 문어 대가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인데 뭐 일단은 드라큘라가 널리 알려진 게 1931년 미국 헐리우드 영화 때문에 이제 네. 드라큘라가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양의 그 귀신을 보면 대부분 여자예요. 맞아요. 대부분 여자 맞아요. 귀신들을 보면 그리고 어떠냐면 그 원한을 갖게 만드는 특별한 대상이 있어. 뭐 사또, 보통 남자지. 탐관오리, 음. 뭐 자기를 겁탈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뭐 엄마를 괴롭혔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몸이 발려서 시집을 갔다거나 뭐 이런 거. 근데 서양 귀신은 남자가 거의 대부분. 드라큘라도.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슈퍼맨급 뭐 힘으로 뭐 무차별 그 살해를 해요. 우리나라 귀신 같은 경우는 딱 지정해놓고 걔한테 막 괴롭히잖아요. 뭐 어떻게 나쁜 놈이 지나가다 보면 막 구묘가 막 간을 빼먹는다든가 이렇게 있는데 외국 귀신은 무차별
뭐 어린애도 죽이고 길 가는 그냥 뭐 선량한 특정 그냥 다수. 예. 심지어는 뭐 칼로 죽이고 총도 죽이지만 심지어 톱으로도. 수류탄으로 터쳐 죽이고 일단은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참 귀신도 뭐 이러냐. 외국은 귀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자체가 그렇게 하는 공포. 근데 아니에요? 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 전체적인 스토리상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갑자기 나타나는 네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귀신의 그 쉐입이죠. 그런 걸 보면 그 죽을 때 모습이 그대로라 이거예요. 뭐 목이 잘려 죽거나 아니면 뭐 나 그게 다리 아프거나. 궁금했어. 맞아. 예. 우리나라 귀신은 이렇게 막 물에 빠져 죽으면 그렇게 항상 젖어 있고. 예, 그죠. 모이스처 예. 라인. 맞아요. 그런데 나 이제 저런 거 좀 죽기 전에 쌍꺼풀 하고 죽어. 쌍꺼풀 하고 코 세우고 죽어야지. 귀신 돼서도 좀 잘생길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못 감기면 알아보잖아. 어떡하려. 근데 외국 귀신 보면 현실하고 예. 굉장히 흡사해요. 현실하고 굉장히 흡사해서 외국은 예,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약간 현실보다는 좀 더 힘이 세거나 아니 좀 더 잔인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라서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 귀신과는 좀 다른 그런 걸 좀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조금 다르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귀신이 보통 한이 많아요. 그래서 한이 많아서 죽으면 보통 이제 귀신이 된다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도 그런 전설의 고향 보면은 사또님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거의 이러는 거야 거의 다. 보통 사또가 매번 부임할 때마다 죽어. 근데 이제 그 담이 센 사또가 내 인연 어디 뭐 할지 못할까. 근데 죄송합니다 사또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거의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내려오던 이야기였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도깨비는 왜 생기는 줄 알아요? 도깨비는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 도깨비는 되게 익살스럽대요. 맞아요. 사람을 놀리거나 이런데 그게 그 도깨비가 막 쇠몽둥이 가지고 사람 때리고 불로 막 이런 게 일본 도깨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는 도깨비는 물건이 환생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직갱이라던가 옛날에 농기구들이 이렇게 환생해가지고 되고 뭐 도깨비가 무슨 뭐 불 뭐 그런 뭐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좀 뭐 불을 뭐 상정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들어보니까 도깨비는 사실 보면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항상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레파토리가 뭐냐면 어떤 나그네가 길을 잃어. 네. 길을 잃다가 저기 초가집이 있어.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하룻밤만 재워달라. 그러면 여자가 소복을 예쁘게 입고 나와가지고 아니 여자가 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이게 비만 좀 어떻게 맞게 해달라. 그러고 덜커덕 안방을 내줘. 자기 안방을 꼭 그러잖아요. 안 된다면서 헛간에서 재워도 되는데 그러니까 안방에서 주무시라고 그러고 안방을 내주고 그리고 샤워는 저기 밖에서 하수 써야지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옆에서 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자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가끔씩 은장도 떨어져 절대 다가오지 말라고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옆에서 칼을 갈고 있거나 그 내용이 항상 나와서 아니 나는 어렸을 때 의아했어요. 아니 신기하잖아. 이거 레퍼토리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꼭 자기 방에서 재워. 왜 재울까? 저도 예전에는 이해가 안 갔어. 어렸을 때는 아녀사 사는 집이라 재울 수가 없어서 같이 자면 되지 왜 저기 밤에 혼자 이렇게 추운데 남자분이 저 정도 정이 없나? 그래서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제 뭔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 우리나라 귀신과 또 메이저 얘기는 되게 짧은데 외국 귀신의 이런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귀신이 제일 낫더라 이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갑자기 흐뭇한 국뽕으로 끝났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 그대로 세계는 그리고 니들은 세계의 귀신 얘기를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계는 그리고 니들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저는 이제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시스템, 법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평해야 된다고.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공평해야 된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법이 바뀌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 지각하면 무조건 때렸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전교 1등 하는 애 우리 반에 있었거든요. 걔가 지각을 한 거예요. 갖고 다 맞겠구나 얘도 근데 안 때려? 안 때려. 오늘만 특별히 다 봐줄게 하고 다 들어갔어요. 걔 때문에? 네, 걔 때문에. 야. 그거를 내가 느꼈어.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그때 그걸 보면서 뭔가 좀 세상이 좀 이렇게 뭔가 힘과 빽이 좀 서서히 작용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맛을 이제 보면서 제일 제가 이걸 쫙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우리나라 법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 중에서도 몇 개는 여기에 끼고도 남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나라 것부터 먼저 제가 꼭 넣고 싶은 건 뭐냐면 특이한 법 중에 하나가 정관예우. 뭐 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 그 불문율이잖아요. 거의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얼마나 웃기고 외국 애들 보면 예를 들어서 검사나 뭐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를 했을 때는 첫 부임했을 때는 그 해외 소송은 다 이긴다. 얼마나 웃긴 거야 애들이 봤을 때 미국 서양 애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서프라이즈도 할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이거보다 특이한 거 많은데 아마 외국 애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법이 엄청 웃길 겁니다.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뭐 유명한 거 몇 개 있어요. 싱가포르 껌 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디서요? 싱가포르에서 안 돼요. 그냥 네. 일상생활.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껌을 그, 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배 안 되잖아요. 왜냐면- 되는데 껌은 왜? 왜냐면 그거 그냥 길거리에 뱉어서 그것 때문에. 이게 삼키면 안 되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옛날부터 들었어. 예전부터. 싱가포르 껌 가면 씹으면 안 된다고. 되게 주의하라고 갖고 하잖아요. 부잣집 애들이 그 싱가포르 애들은 마약을 안 하고 껌을 씹어요. 저 부자구나. 길거리에서 껌 씹어. 이런 거야. 알죠?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야. 야, 껌 씹어. 그럼 야, 벌금 내면 어떡해. 내면 되지. 이런 애가 부자예요. 그 등록비 자동차 등록비가 네. 비싸잖아. 1억 정도 하잖아요. 소나타가 한 2,500 정도 하는데 와. 등록비가 1억이잖아요. 차 있는 애들이 진짜 부자야. 그러니까 벤츠가 있냐, 무슨 뭐가 있냐, 상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가 있냐가 중요해요. 그러겠네. 등록비가 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1992년에 이제 껌을 씹는 게 이제 불법으로 규정이 됐고 길에서 껌을 씹다가 걸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학연수 또 여행 가시는 분들 절대 껌을 씹으면 안 된다고 하고요. 또 집에서 나체로 다닐 수 없대요. 집에서? 예.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모르잖아요. 밖에서. 모르는데 누가 봐서 신고하면 걸린다. 얘는 나체로 다녔어요. 사진만 있으면 본 사람도 벌금 내고. 그렇죠. 같이 자폭이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법 중에 씹은 껌은 못 판다. 내가- 뭐야? 이거 법이에요. 아니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되게 되게 합리적이잖아. 예를 들어서 전지현 씨가 씹었던 껌 내가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근데- 진짜 비겁하게 진짜. 예. 껌을 씹는 거는 불법인데 껌을 파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껌을 길거리에서 껌도 집에서 씹는 건 괜찮은 거죠. 길거리 씹는 공공장소에서 씹는 게 안 되는 거고 껌을 씹어서 자기가 이거 내가 씹었던 껌인데 살래?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법을 막아놨어. 혹시 팔까봐. 그렇구나. 혹시 팔까봐 막아놨어. 대박이다, 대박. 큰일 나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 플로리다 주에는 방귀 금지법이 있어요. 그거 있어. 유럽에도 있어요. 유럽에도 있어요? 예, 예. 그 뭐냐 끼면 안 된다고? 방귀를 끄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는 불쾌해하죠 사람들이. 신고해. 이유는 그러니까 방귀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라고 해서 이 규정이 생겼다고 하는데 근데 뭐 얼마 벌금을 내냐 뭐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일단 이것도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독일에 네. 거기 있잖아요. 그 남자들 그 결혼을 하면 변기 때문에 일이 많아요. 칫솔 쓰고 샤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독일은 커버. 남자가 앉아서 써야 돼. 법으로 일단 법으로. 진짜? 그러면 부인이 신고를 해버려. 서서 쌌다고? 예. 와. 나 독일 안 가. 독일 옛날에 그 이다도시 프랑스 분인가 프랑스. 그분은? 네. 아니구나. 프랑스. 프랑스 분이구나, 그분은. 자, 그러고 또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요. 모든 범죄자는 범행 24시간 전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범행 내용을 통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잠시만 다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를 저지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기 저지르기 24시간 전에 그 피해 당사자한테 어. 먼저 통보를 하라고. 너 지나갈 때 뒤통수 때릴 거야. 아, 미리 알려줘야 된다고. 야 천국인데? 어. 전쟁이랑 똑같은 거네. 그쵸. 아, 선전포고네. 비슷한 거예요. 미리 통보해줘야 되나 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장난으로라도 이 개, 강아지 앞에서 인상을 써서는 안 된대요. 왜요? 그건 몰라요. 걔가 기분 그러니까 나빠서? 걔네들은 약간 동물도 약간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동물 앞에서 화를 내거나 막 찡그리거나 이것도 안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칸소주에서는 남편이 한 달에 딱 한 번 아내를 때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아, 하다가 정말 괜찮네. 네. 그 클린턴 대통령 옛날에 그 주지사 했잖아요. 아칸소에. 네. 한 달에 딱 한 번. 한 번인데. 자. 2번 하지 말라는 거지. 여자분한테 좋은 것도 나오니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봐. 하고 싶어. 네. 거기 가서 이민 가고 싶다 진짜. 자,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결혼한 부부라도 그 셋집에서는 벌거벗고 자면 안 된다. 아 새들은 사는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가면은 벗고 자도 되는데 전세나 월세 집에서는 부부가 벗고 자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없는 서러움. 없는 서러운데 진짜 벌거벗어서까지도 이렇게 좀 서러움 당합니다. 집 없으면. 아니 그러면 네네. 애는 어떻게?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하고 나 잘 때 다시 입고 자야죠.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메이크 러브와 슬리핑의 차이. 그렇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보스턴시에서는 의사의 허락을 안 받고 목욕을 하면 안 된다. 보스턴에서. 목욕하기 전에 의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샤워는 괜찮은데 목욕은 안 된다. 그런가 보다. 여기 그 목욕 잘 안 하니까 여기는. 물온도 때문에 그런가? 화상 입지 말라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메릴랜드 주에서는 싱크대가 아무리 더러워도 닦아서는 안 된다. 그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무슨 일본에 무슨 비사이로 막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올렸던 거랑 또 딴 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크로스 체크되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일단은 읽어는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디애나주에서는 마늘을 먹은 지 4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갈 수 없고 대중교통의 이용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리적이네. 4시간. 이거 약간 좀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두 분. 미국 법원이니까. 네. 오늘 여기 그러니까 서울이잖아요. 인디애나주의 한국 사람들은 참 괴롭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마늘 먹고 나면 4시간 동안 아무도 안 만나야 돼. 자가 격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사람이 이빨로 누군가를 물면 일반 폭행이지만 틀니로 누군가를 물면 가중 폭행으로 더 엄하게 다스린다고 합니다. 무기로 취급받는 건가?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틀니가 실제 이빨에 비해서 찝는 힘이 한 25%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네, 더 약해요, 훨씬. 근데 가중 처벌이야, 이게. 약간 이제 그쵸, 특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개 또 있는데 이제 하와이에서는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는 잘 만들었다. 네, 갖고 이름이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2017년도부터 실행하고 있고요. 횡단보도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들여보다가 뭐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하다 걸리면은 $15부터 최고 $95까지 벌금을 내야 됩니다. 야 확실히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네요.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할 때 이제 다치지 말라고 횡단보도에 조명을 설치해 놓잖아요. 바닥에. 그쵸. 근데 네. 이제 요거가 아무래도 조만간 이게 좀 심해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좀 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운전하시는 분들이 왜냐면은 실수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라 전혀 상대방은 그 핸드폰밖에 안 보잖아요. 근데 네. 운전하는 사람이 깜빡하다가는 그럼요. 큰 사고가 나니까 네. 아마 법으로 그리고 막아야 지하철 탈 때도 고 얼마나 거시기 한데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세금이 하나 있는데 베네수엘라 주에서는 숨 쉬려면은 호흡세를 내세요라는 게 있어요. 호흡세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영국에 있던 창문세 같은 느낌. 비슷한데 자 우리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국제공항은요 2014년부터 이색 세금인 호흡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이제 숨쉬기 비용으로 $20의 세금을 공조 설비 이용료라는 이름으로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항은 이제 승객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할 거니까 니네가 세금을 내라. 이런 거예요. 신선한 공기 줄게 니네가 돈 내. 이런 걸로 해서 세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도 뭄바이 여기에서는 이제 셀카 금지법이 있어요. 셀카요? 예. 그러니까 뭄바이에는 그 셀카 금지 구역 16군데가 있는데 이게 많은 이유가 이제 특히 그 금지 구역이 어디냐면은 주로 이제 위험한 난간, 뭐 방벽이 없는 해안 지역에서 그 셀카 찍다가 사고 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예 그 법으로 금지를 해놓은 거죠. 특히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셀카 찍다가 위험한 곳에서 셀카 찍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별짓을 다 막 빌딩 채고 꼭대기 올라가고 막 찍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나라마다 약간 그런 게 약간 좀 막 자기 과시용으로 찍는 분들이 있는데 러시아 분들이 조금 더 심한가 보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에서는 하이힐 금지법이 있어요. 어디서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이 아닐까? 그건 아니고 이제 문화유산이 많은 그리스 유적지에서는 이 굽이 높은 하이힐을 착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하이힐은 안 된다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좀 특이한 법이 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라디오 음악 프로에서 프랑스 작곡가들이 지은 곡을 70%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 쿼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스크린 쿼터. 이제 안 그러면 벌금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 위에서 키스하는 것도 벌금형. 철도 위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러니까 철도에서 이제 기차 부딪히고 하니까 프렌치 키스를 하면 이제 시간 가는 줄 그렇죠. 모르겠네. 위험하다. 안 들리니까. 네. 왜냐하면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 소리를 이기는 종소리 때문에 사랑을 하면 프렌치 키스. 그리고 근데 프렌치 키스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거기서 또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막아놓은 것 같아요. 아예 시다부터 하지 말아라. 위험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가축에게 나폴레옹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벌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프랑스 한번 이제 걸리는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로 이제 세종대왕이나 뭐 이순신이나 이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 나폴레옹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홍문종 신고하고 싶다. 홍문종 유튜브 홍문종 나폴레옹인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재밌어요. 여기 또 덴마크에서는 이 탈옥을 시도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고 탈옥하다가 잡혀도 남은 형기만 채우면 된다고 해요. 그것도 행복 추구권의 하나가 되는. 역시 복지국가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본능이다. 네. 이해해 주는 거죠. 나가고 싶은 거. 아니 유럽의 네. 그 감옥 보셨어요? 네, 봤어요. 와 호텔처럼 돼 있던데. 웬만한 우리나라 원룸보다. 네. 맞아. 예전에 저도 봤어요. 그 북유럽의 그 좋은 나라들, 복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거의 뭐 교도소가 호텔 같이로 정말 호텔이에요. 정말 네. 이게 정말 교도소인가. 그때 제가 봤던 프로도 뭐였냐면은 그 가끔씩 이분들을 죄수분들이랑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뭐 교회에서 합창도 같이 하고 막 그래요. 자꾸 만나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겁을 안 내 별로. 뭐 그럴 정도로 좀 의식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느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특이하네. 그 잉글랜드에서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고 싶으면 면허를 신청해야 돼요. TV 보는 면허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시청료 받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나 TV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면허가 있어야 그 사람들만 시청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또 돼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는 호주는 형님 잘 아시잖아요. 오사충이님이. 뭐가 있냐면 형광등이나 전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끼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스위치도 못 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집에선 다 한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벌금이 기술자를 부르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걸렸어. 벌금 내는 게 더 싼 거야. 기술자 불러서 끼워달라고 하는 것보다. 아니 저기 부동산 가면 이렇게 전구 안 나온다고 부동산을 가요. 네. 가면 이제 부동산에서 전구를 줘요. 그런 것도 부동산에서 해줘. 네. 전구를 부동산에서. 부동산 바꾸네. 아니 전구를 보통 그거 하러 부동산까지 가질 않죠. 전구도. 그런데 가까운 데 있어 나 라이트 몇 개 나갔다 얘기하면 그 사양 번호를 주면 그러냐고 우리도 그러잖아. 30촉 뭐 60촉 이런 거 같이 그거 줘서 자기가 갈아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남성분들이 가장 또는 여성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 호주에서는 그 A컵인 여성이 에로 영화에 나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호주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A컵인 거야? A컵인 여성분이 네. 성인 영화에 나오면 불법이라고 해요. A급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유가 자동 미달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자동이다 아니라 너무 어려 보인다는 이유가 안 되네. 그러니까 나이보다 되게 어리다라고 생각을 네. 한다는 거. 그래서 아동 그렇게 보일까봐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면에서는 두 법적으로 번 죽이는 것 같은데.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여러분들 혹시 그 에로 영화 그 작은 거죠. A컵이 작은 거죠. 올라가. 예. 옛날에 무슨 세상에 그런 일인가? 이 컵인 여자가 있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아, 그런 건 수술해야 됩니다. 예, 너무 커도 사실은 아니 힘들어요. 목에 그 맞아요. 어깨 여기 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굽었어요. 막 울어. 막 자기는 뛰어본 적도 그거는, 없고 그거는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게 수술도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축소 수술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보다도 그 축소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드디어 이제 그 아까 우리 마차님이 좋아할 만한 소식 하나 있습니다. 홍콩법입니다. 홍콩에서는 바람 피운 남편을 맨손으로 때려 죽여도 무죄 판결이 많다고 합니다. 브라보!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이 적용되면은 죽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근데 홍콩에서는 그게 또 된다고 하고요. 특히나 맨손으로 때려 죽이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겠네. 많이 해야 그러네. 돼요. 평소에 열심히 해야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특이한데 스코틀랜드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그 용의자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만 용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유죄라고 합니다.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무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그 애가 혐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난 네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해 하고 어느 정도만 준비돼서 딱 하면 자기가 무죄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태국에서는 노팬티로 다니면 불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태국 애들 네. 원래 팬티 안 입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불법이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아니 아, 전투 아. 의상은 안 입어. 안 입고 그 아니, 노즐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건가 보다. 있잖아요. 이건가 보다. 비대. 평상시 길거리에 아무것도 안 입고 노팬티로 다니는 거. 이거 그렇게. 불법이라고. 그럼 우리나라도 불법. 그러겠지. 자, 그다음에 이것도 특이한데 중국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똑똑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필수네. 왜냐면 여기 공산국가다 보니까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왜 없는 거야? 공산국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나라에서 많이 해도 되는데. 도입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누구는 석사밖에 못했잖아.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동물에 대한 좀 다양한 법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짧게 몇 개 해드리자면은 캘리포니아의 동물들은 이제 교회 혹은 학교 500야드 이내에서는 짝짓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뜨거운 물 끼얹어. 네. 그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주에서는 이제 고양이들이 이제 반사판을 착용하지 않으면 산책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사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강아지에게 못생긴 얼굴이야라고 하는 건 금지라고 합니다. 강아지 상처 받는다고. 사람한테도 그런 법이 있어야 될까? 안 되죠. 근데 고양이한테 하면은 개나 고양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뭐 다양한 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면서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저희가 봤을 때는 요거 못지 않습니다. 정관예우라는 제도 자체가 이거 못지 않아요. 정관예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에 비하면 다 순둥이 귀여운 법들이에요. 그렇죠. 네. 강아지한테 못생겼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진짜 그렇죠. 귀엽지. 귀여운데 네. 좀 우리가 봐서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하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좀 있다라는 걸 지금도 기억하시면서 잊혀지지가 않네. 바람핀 남편 때려 죽여도 된다. 맨손으로.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세계는 그리고 니들은 세 번째 시간 야수 시간입니다. 저는 이 주제 딱 듣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따지고 요모조모 뜯어보면 씹을 만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국때부터 그렇고, 그러니까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 7월 4일이라는 게 우리는 7월 4일만 듣지만 그게 1776년이라고. 1776년 그러니까 미 합중국 헌법을 선포한 날이 이제 독립기념일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좀 너무 웃긴 개념이에요. 그 독립기념일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보통 독립이라고 한다면 그냥 글자 그대로 정치 경제적 완전 자주 독립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1776년 당시의 독립은 그냥 우리가 우리 의회 만들게요 여왕님한테 보고하는 그 우리가 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여왕님한테 부여받은 날이야.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걸 밝히기 시작하면 이 미국으로서의 가오가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쏙 빼고 독립기념일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1776년 이후 이전에 그 이 개척민들이 이렇게 도착했던 그 역사부터 따지고 보면 정말 재미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미국인들이 좀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대선 레이스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우리는 그래도 남북 관계의 평화 그리고 북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미국을 씹어 돌려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미국 덕분에 생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그 주말에 그 우리 찌라시 형님이 했던 그 국뽕 반점 시리즈에 아프리카에서 한류가 이제 대유행이다라는 최근에요? 예, 예. 그래서 야, 거기까지 갔구나 이제 아프리카까지. 제가 그 찌라시 형님 방송을 듣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자세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잠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아프리카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 덕분에 생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분쟁에서 그냥 싸우지 말고 나라 따라 또 하나씩 해. 뭐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구상에서 노예 무역이 금지되기 시작한 게 1800년대 초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게 시작된 이후에 부르주아들 사이에서 기계가 있는데 왜 사람을 쓰냐. 그러니까 노예의 인권 때문이 아니라 노예를 관리하는 게 이렇게 귀찮은데 애들이 항상 감시해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애기 태어나면 또 그 휴가 보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다. 그러니까 주인도 네, 사실 기계가 있는데 애를 부려먹을 수는 있지만 또 애를 또 관리해줘야 되는 게 피곤하구나. 기계는 그냥 그 석탄만 때려 박으면 계속 돌아가는데 뭐하러 귀찮게 사람을 쓰냐. 그래서 이 노예들을 이제 놓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회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재산도 없는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딱 거리에 나오면 그 불황자가 되니까 이 노예를 어떻게 처분하느냐라는 게 사회 문제가 유럽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야, 말이 된다. 말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예에 대해서 노예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부르주아들이 좀 편하게 돈을 벌고 싶은데 그때 이제 기계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노예들이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노예를 어떻게 해소할까 해가지고 노예 숫자를 줄이려면 노예 무역을 금지해야 된다. 노예 무역을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사고 파는 거가 안 된다. 일단은.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이제 노예라는 개념은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못 갚거나 이제 전쟁에서 진 나라가 이제 하사품으로 전리품으로 이제 배분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노예가 생겼는데 그건 막 동사양 막론하고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노예는 다 있었죠. 그런데 그런 노예들이 이제 막상 써보니까 편하니까 이제 상품으로서 거래되기 시작한 건 1600년대부터 그쯤부터예요. 그러니까 노예 무역은 실제로 한 200년 정도 굉장히 성행했던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예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거 얘들이 어떻게 처분할까 하다가 노예 무역을 이제 영국이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위치였으니까 그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하니까 뭐 다른 나라 뭐 프랑스에서도 따라하고 덴마크도 따라하고 미국도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예의 존재 자체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네. 남부에서는 이제 그 농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남부에서는 노예가 필요했고 공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북부에서는 노예가 필요 없다.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링컨이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노예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더 이상 이 비용 경제적으로 이익이 야, 되냐 이익이 되는 노예가 아닌데. 그러니까 인권의 관점이 아니라 이거 예, 완전히 예, 경제적 관점으로 그렇죠. 바라보는 새로운 예. 시각이네. 아니 그게 그 당시에 실제 그랬다니까요. 저는 그 반대로만 알고 예,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 사람 존중 좀 지금에 해주고. 와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더 현실성 있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해소할까? 그러니까 1800년 초에 이제 노예 무역이 금지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노예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각이 싹 텄잖아요.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그냥 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백인만의 땅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 흑인들을 싹 모아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왔던 동네로 다시 보내자. 근데 그거 굉장히 폭력적인 생각인데 모든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온 사람도 있고 유럽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무역을 통해서 남부로 유입된 절대 다수의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이게 납치돼서 온 노예들이다 보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피부색이 까마면 다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언론에 들어먹힌 거지. 그냥 노예를 괴롭히지 말고 우리 노예 대신 기계를 쓰고 그 노예들은 자기들이 원래 돌아왔던 땅으로 다시 보내주자. 그것도 뭐 말이 되는 얘기인데. 말 되네. 그래서 돈을 모으자. 그러면 얘들을 어디다 보낼까? 아프리카에 땅을 사자. 땅을 삽니다. $100 모으고 사고 $200 추진까지 했네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지금의 라이베리아라고. 라이베리아. 네, 라이베리아라는 그 아프리카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라리온하고 라이베리아가 이제 붙어 있는 나라인데 지금의 라이베리아 그 자리가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에서 먼저 그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흑인들을 싹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흑인들을 싹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다. 예. 네, 그렇게 생긴 나라가 시에라리온하고 라이베리아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 안 간 사람들이 많은가 본데 지금 그때는 흑인들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때는 갔죠. 왜냐하면 강제적인데요, 뭐. 예. 지금 여기서 내가 노예로 돈 한 푼 못 받고 노동만 하는데 일단 나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노예 노동을 하는 것보다 낫잖아. 네. 여기서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간 어떤 흑인들도 많고 이 노예 주인이 얘가 너는 이제 밥 먹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가. 해가지고 억지로 떠밀려 보내서 간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간 사람이 당시에 하여튼 몇만 명 된대요. 라이베리아에 이렇게 강제로 정착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딱 내려놓고 보니까 거기에도 원주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원래 살던 애. 네. 근데 그 원주민이 우리 형제가 왔으니까 땅을 한 뼘 내줘야지. 이럴 리는 없잖아. 그렇지. 예. 이게 뭐 최근에 갔다 바로 돌아온 게 아니라 네, 한참 전에 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오니. 아프리카라는 동네가 뭐 저기 영등포구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거대한 대륙이라고요. 지구상에서 땅 크기로만 치면 제일 큰 거대한 대륙인데 너는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아프리카로 가. 그 사람이 가면 자기 고향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원주민이 있잖아요. 원주민은 굴러 들어온 도를 인정을 못 하잖아.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에서 건너온 노예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노예지만 글도 배웠고 그렇지. 영어도 잘하고. 맞아. 영어도 잘하고 그래도 그 좀 잘 나간다는 나라에서 뭐 풍월계나 읊고 왔는데 여기에 글자 한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나한테 막 나가라고 이러니까 네가 나가 이렇게 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뒤지고 볶고 싸우는 와중에도 결국에 미국이 그 당시 이제 그 돈을 주고 산 땅에 대한 권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강제로 이주한 그 이주민들이 일단 정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원조를 계속 가다. 그래가지고 무기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막 물리치고 그냥 정부를 세운 게 라이베리아 이제 그게 1800년대 중반 정도에 46년인가 47년인가. 그럼 나라 그때 역사가 나라가- 짧네요. 예, 그때 이제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라이베리아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못 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들. 야, 근데 왜 그러냐면 그래도 미국이 잘 살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보고 듣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갔잖아요. 그럼 뭔가 또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많잖아요. 거기 그래도 다른 아프리카 나라보다는 근데 보고 들었다. 너무 단순 노동만 했나 그때? 다 이제 노예 노동이라는 그것만 개념 해서 그런가 자체가 보다. 그러니까 법률 개념이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과 법률 체계가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노예 노동이 성립이 안 돼. 왜냐하면 각 고유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개념이 성립해야지만 계약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계약의 개념 위에 법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노동이라는 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권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지워버린 상태에서만 가능하니까 노예 노동을 하다가 간 사람들은 주인님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 봤지 실제로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어디서 봤던 그 정부라는 개념만 이제 만들어 놓았다 보니까 뭐 대통령도 있고 부통령도 있고 뭐 내무부 장관들도 있고 막 이런 행정 강요들은 있는데 실제로 작동이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굉장히 이제 이게 재밌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노예에 대한 노예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노예 문화는 남아 있었지만 그 제도로서의 노예 제도는 완전히 사라진 게 1800년대 중반인데 서양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그 아프리카에서는 노예가 급증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노예라는 건 아프리카든 그 동양이든 어디서든 다 있는 그런 어떤 관습적인 신분이었는데 노예에 대한 거래 자체가 중단되고 나니까 노예는 일단 재고로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예전에는 이 노예를 모아가지고 영국으로 팔고 미국으로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노예 재고가 쌓이니까 이렇게 그냥 놀리는 것보다 얘들한테 일을 시키면 되겠다. 아니 그 원래는 그냥 일반인이었잖아요. 일반인인데 이걸 노예로 해서 중개를 했던 거잖아요. 중개가 없어지는데 노예는 대부분 사냥해서 수집을 했어요. 사냥을 했다. 원래 사냥을 이런 애들이 했다.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그 쌓이는 노예 재고를 그냥 놀리거나 그냥 집에 보내주느니 노동을 시켜가지고 뭐 작물이라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팔던 노예들한테 일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노예를 팔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거 돈 되네 해가지고 노예 사냥을 더 열심히 하기 진짜 시작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거는 경제 시스템적으로 바라봐야 너무했다.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경제적으로 유인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런 노예 노동을 통해서 라이베리아도 초반에는 좀 살았어요. 살면서 어느 정도 미국에서 보고 배운 대로 이제 정부도 만들고 뭐 행정부도 만들고 뭐 법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좀 돌아가는 듯 싶었는데 만성적인 1900년대 초반인가 그때부터 만성적인 그 가뭄이 시작되면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나라의 GDP가 한 $450 정도 됩니다. 450. 연소득이 한 개인 연소득이 지금 북한이 연소득이- 얼마지? 북한이 2천인가? 북한이 제 기억에는 8,900 8,9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4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거기 세 번째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나라가 안정이 안 돼 있구나.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세력 중에 계급이 제일 낮아. 보통 쿠데타를 한다면 이디아민 얘기하는 뭐 거예요? 장군 아니, 뭐 이래야 되잖아. 중사? 예, 맞아요. 중사 이디아민이 중사로 네. 했었잖아요. 그 월급이 밀려가지고 이제 자기 부대원들을 한 10명이랑 모여가지고 ner이 화가 나가지고 왜 열댓 월급을 명 안 갖고도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월급을 안 주지? 저 대통령이요 우리 월급을 떼먹는 것 같다. 그래서 밤에 찾아갑니다. 중사가 자고 대통령 자고 있는데 대통령궁에 쳐들어가가지고 문 딱 열고 왜 월급을 왜 안 주냐고 막 따지다 보니까 머릿속에 불빛이 삥 켜진 거죠. 따질 게 아니라 얘를 죽이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내가 왜 따지고 있지? 내 손에 총도 있는데. 이렇게 위에도 많잖아요, 근데 네. 뭐 국방부 장관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다 허술했던 거지. 아. 그래서 그냥 대통령궁에 바로 오죽 들어가가지고 중사가 대통령하고 네. 맞짱을 그래서 뜨면서 얘기를 그날이 했겠어요. 탕탕절이 된 거예요? 맞아. 따지러 갔다가 죽이면 훨씬 더 좋겠네. 그냥 내 월급 내가 챙길 필요가 없잖아. 내가 대통령이면. 그래서 그 자리에 죽여요. 죽여가지고 시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대통령이 서거하셨으니 비상대책을 위해서 강요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강요들을 다 죽입니다. 아니 이게 똑같네. 영화랑 똑같아. 예전에 그 한 명에 보면 예. 거기에서 이제 누구 뭐 영의정 오세요, 정의정 다 한 명씩 오게 해요. 한 명씩 계속 죽이거든요. 들어올 때마다. 한 명이가 한 명씩. 한 명씩. 두 명이면 두 명씩인데 한 명에서 한 명씩. 그 사람이 이렇게 뾰족하고 뭐 뭐 저기 이렇게 모사꾼 아니에요? 그죠? 틀어져 있고 거기 나오잖아요. 영화 그 관상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강요들을 싹 다 죽이고 나서 그 중사가 스스로 대통령이 되죠. 그러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네가 대통령이 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겠지. 해가지고 온 나라가 내전 상태로. 야, 그분 어떻게 보면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됐네요. 모두 나도 했으니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네가 공부해서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네가 대통령. 너도 대통령을 쏘면 너도 대통령 할 수 그래서 있다라는. 그렇게 집권한 꿈을 줬네. 대통령이 누구한테 죽느냐? 그 부하한테 아, 같이 쿠데타를 했던 봤으니까. 옆에서 보좌했던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됩니다. 야, 근데 이런 근데 스토리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내전으로 싸우던 그 상대방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으니 전쟁을 그만두겠다 할 리가 없잖아. 인정을 안 하겠지. 그러니까 더 내전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보면 나라마다 이렇게 쿠데타 하고 나서 그 이후 사건이 좀 비슷하게 겹치는 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가슴 아픈 게 그 처음에 이제 최초로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대통령을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훼손하는 게 굉장히 정도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요들을 모아가지고 한 일시에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잔인했어요. 심지어는 막 하여튼 하기도 했는데 유튜브 이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은 내전에 참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년군을 징발을 하는데 8살, 9살, 10살 정도 되는 애들 있죠.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이제 그 예. 소년들이 다 얘들한테 블러드 다이아몬드 네, 그게 마약을 얘기했죠. 먹여가지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딱 블러드 전투를 다이아몬드. 하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요구하는 미션이 친구를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는 것보다 네. 친구를 죽임으로 해서. 친구를 죽이고 나서 마약을 주고 총을 쥐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국민들한테 반감만 사지 그 정부를 지지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네. 됐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이베리아는 여행 금지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진짜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강간율이 50%예요. 그냥 거기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 그냥 2명 중 1명이 그냥 그 피해를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에라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국할 때 그 입국 검사장에 써져 있어요. 시에라리온 다녀온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아예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라이베리아는 처음이네. 좀 아이러니한 건 라이베리아라는 그 단어가 자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자유의 극단적인. 극단적으로 자유스럽네. 제가 이 라이베리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유한국당 자유 아니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인 척하면서 결국에는 문정부 뭐 하느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아마추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어떤 극단적인 반대의 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나라인지. 비록 이렇게 전염병에 대해서 신천지 같은 어떤 이상한 종교 때문에 좀 이렇게 구멍이 뚫리긴 했어도 그래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나라거든요. 라이베리아 짧게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주제 세계는 그리고 니들은 이번 시간은 마차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슈가 잠겨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그럼 어디서 왔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중국을 탓하고 중국을 혐오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것들이 예를 들면 박쥐 스프라든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 그거 그 날개로 박쥐구이. 날개로 대접에다가 딱 걸쳐놓고 이렇게 박쥐가 딱 그 반신욕 하듯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구이는 그걸- 차라리 나. 아, 그러니까 차라리 네. 구워 넣으면 우리가 보던 것들 같은 건데 그 스프 같은 경우는 진짜 말한 대로 아, 반신욕 박쥐 한 마리가 반신욕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박쥐 얼굴이 무섭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국물을 떠먹기가 아니 근데 그걸 또 끓여 먹어요? 끓여 먹어요. 아니, 설마. 아니, 끓여서 나와. 나와요. 탕수육 아, 나와요. 그래요? 어. 삼계탕 나오시. 나와요. 아니 그렇지. 털다 그래도 털이 있는 거잖아. 쥐 같은 그건 포유류.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쌌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검정색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살을 나와. 그러니까 하나씩 발라 먹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런 이제 혐오 음식이 이런 얘네들 이런 것도 먹는다 하고 막 나온 것들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쥐 쥐 새끼 아. 같은 거 이제 뭐 쥐 새끼를 그냥 소스에 이렇게 어. 찍어 먹어. 근데 씹는 것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접시에 이렇게 한가득 나오는 거예요. 어. 되게 귀여운 되게- 꼬마곰 젤리 같은 애들이 막. 그 그래서 표정 봐봐 나중에. 아 저도 봤어요 최근에. 아니 네. 나는 쥐가 그래서 저기 뭐야 군대에서 훈련을 나가면 예전에는 집단을 이렇게 추수 때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이렇게 네. 그 쫙 필드에다가 이렇게 라이스 필드에다가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이렇게 추수를 하면 탈곡기 돌리고 거기서 막 어린애들이 막 장난을 치고 막 거기서 뛰어도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걸 잡아오는 놈이 있었어요. 네. 시골에 있는데 쥐가 거기다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정말 누에고스같이 하얘 빨갛고 이게 하얘져. 이만하게 생긴 걸 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랬지. 쥐라는 거예요. 쥐 새끼. 아, 근데 그거보다는 형님 좀 더 커. 아, 그 정도 사이즈 아니야. 그거보다 좀 약간 뭐. 그 찹쌀떡 사이즈. 말이래. 찹쌀떡 사이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걸 먹진 않았잖아. 아니 먹는다고 가져왔어요. 이걸 그 사람이 먹는다 그랬어. 누구 명이? 난 보지는 못했지. 근데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쥐라는 건 아니, 이게 근데 쥐니까 말이 그거는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 쥐를 먹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먹는 문화인 그러니까 거고. 센 척하려고 그런 거지. 어떻게? 아무튼 그래서 그런 혐오 막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비주얼 때문에 욕을 먹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먹는 게 없는데 뭐 회를 떤다거나 할 때 도미가 살아 있어. 왜 눈이 마주치는 거를 못 먹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 있고. 외국 애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생선 수프나 이런 거 먹을 때 우리 생선 대가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아이볼이라고 이렇게 마주칠 때 너무 테러블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게 그럼 서양은 시력이 좋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서양 머리를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리고 어. 포크 문화니까 머리를 먹기가 힘들구나.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조기나 이런 거 갈치 이런 거 말고 젓가락으로 씩씩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크로 먹어야 되니까 큰 그 생선밖에 안 먹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도.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보면 걔네들도 무슨 돼지 통구이 같은 거는 하잖아. 그럼요. 그런 예, 거는 또 예.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푸아그라, 어렸을 푸아그라 이런 때부터 것도. 봤던 것들은 익숙하면 괜찮은데 굉장히 생소한 것일수록 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주얼 중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게장이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 꽃게요? 꽃게장? 꽃게장. 그걸 근데 그 괜찮- 꽃게장을 만들 때 살아있는 상태로 간장을 부어야지 그게 잘 들어간다고. 그래서 걔가 살아있을 때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 간장게장? 간장게장을. 근데 극단적인 건 그 아마존의 눈물에 나왔던 원숭이 구이, 아, 원숭이 구이나 원숭이 수프. 그러니까 그 그런 어떻게 것들도 어떻게 있는데 만들어 먹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하는 거죠. 원숭이를 예. 근데 원숭이는 지능이 너무 높으니까 그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아, 저는 이것들을 이제 사실 유럽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미개하다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코로나 같이 이런 게 터졌으면 거봐 중국 니네들 이런 거 처먹으니까 니네 이런 거 아니냐라고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개고기 먹는다고 떠들었던 대항마로 프랑스의 요리 방금 말씀하신 푸아그라는 유명한데 네. 푸아그라하고 오르똘랑이라는 게 있어요. 오르똘랑은 뭘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할 건데 그 푸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우리 네스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그라라는 말이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푸아그라 할 때 그래서 그라는 지방이고 그러면- 푸아는 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간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갖고 있네. 푸아그라. 다 있어요. 웬만한 성인들도 다 있습니다. 간교와 간암 이런 거 먹는 그래서 거. 근데 생각보다 맛이 없더라고 근데 푸아그라 한번 먹어봤는데. 예.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맞나 보다 입맛에. 없어서 못 먹는 그러니까 거야. 저희랑 같이 먹었던 분들 저도 한번 저기서 호텔에서 그 코스로 한번 나가갖고 먹었거든요. 아니 간이란 맛이 게 우리가 이상하더라고. 돼지나 소가 먹을 때 찐덕찐덕찐덕 그 촉감 있잖아요. 네. 그 막 빡빡한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먹냐면 그냥 바게트 빵 위에다가 이 푸아그라를 약간 그 케이크처럼 나오던데 이렇게 그 케이크처럼. 무스나 잼 같이 예. 점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발라 바게트 위에. 그리고 그 위에다 무화과 잼 같은 걸 발라. 무화과 잼이나 아니면 양파잼 같은 거. 그걸 안 발랐네. 무화과 잼을 안 그냥 발랐어. 안 바르고도 먹어. 근데 그래도 그거는 맛있어요? 메인 메뉴로 먹는 게 아니라 사실 본식 먹기 전에 먹는 것들이거든요. 간단하게 먹는 스낵 같은 그렇게 먹거든요. 왜냐면 그걸 본 음식으로 먹기에는 너무 질려. 간을 그렇게 한 접시씩 먹는 맞아 질려요 그거. 그러니까 무화과 잼 같은 단 거랑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음. 이게 또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는 싼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비싼 거를 쓰는데 비싼 푸아그라는 진짜 야생 오리의 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푸아그라가 욕을 먹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진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인위적으로 막 거위한테 그, 인위적으로 이제 간땡이를 붙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지방간을 만들기 그러니까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거위 목이 길잖아요. 거위 이 턱 밑을 딱 잡아. 그래가지고 먹이를 손으로 쑤져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은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동물학대라고 이제 네. 말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삽관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거위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지. 과식을 해가지고 차라리 죽는 간이 게 나아. 이렇게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스트레스랑 과식 때문에 제가 살 찌잖아요. 똑같네. 사람도 그러니까 내 손으로 먹잖아. 사람은. 내 손으로 먹어서만 다르지. 나는 그 정성이 네. 그게 지방간이나 간암이나 어떻게 보면 간경화 같은 거잖아요. 그 정성이 대단하네. 그렇게 만드는 거. 예, 진짜. 근데 처음에는 그 간이 맛있어서 우리가 그 순대 먹을 때 나오는 간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을 텐데 이게 점점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맛이 나는구나를 알면서 이제 이게 대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크리스마스 때 명절 음식이 되는 거죠 보통.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때 많이 먹고 연말 연초에 살이 막 찌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사실 살이 진짜 잘 찌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건데 마트에서 사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도 살 수 있고 마트에서 그거를 가격대가 여러 군데. 프랑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평상시에도 많이 즐겨 먹어요. 많이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김치처럼 밑반찬처럼 이렇게 계속 늘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김치보다는 이제 비싸니까 그렇게 네.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체 요리로 나오는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그런 건데 또 하나는 이 오르똘랑이라는 거는 그 미테랑 대통령이 죽기 전에 어떤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걸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음식이에요. 그게 오르똘랑이라는 건데 이게 왜 먹고 싶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금지된 것을 갈구하잖아. 뭘로 만들길래 금지돼 있어요? 이게 사실 이 메세 종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잡히는 요만한 새예요, 새. 우리나라로 치면 참새구이 막 이런 건가? 참새보다는 약간 커서 먹을 만한 게 생기는데 참새를 먹어본 사람의 그렇죠. 참새 광화문에 참새구이? 유명한 참새집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잔인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세를 산채로 잡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항아리에서 키우게 됐는데 큰 항아리에서
근데 일단 눈을 가리거나 눈을 뽑아. 어. 이제 어두운 상자나 상아리에서 키우는데 이 한 달 동안 얘한테 수수나 포도나 무화과 같이 굉장히 달콤한 그 과일이나 곡식을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보지 않고 날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만 찌우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키우거든요. 그리고 걔가 어느 정도 이제 살집이 올라서 크기가 되면은 아르마니악이라고 프랑스의 이제 과일주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 익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과일주에서 술에다가 술 안에다 술 안에 어. 담그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 술 안에서 푹 담궈질 때까지 얘가 이제 왜냐면 그 살에 그 아르마니악이 다 곳곳이 배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오븐에 굽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근데 이게 사실 자기들도 굉장히 잔인한 요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의 분노를 일으키는 음식이라고 명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잘 졌네. 야, 신의 뭔가 분노를 그 일으키는 음식. 요리를 만드는 과정이 그 소설 그 살인자의 이야기 향수 있잖아요. 네. 향수. 거기에 미녀를 죽여가지고 향기를 뽑아내는 그 과정하고 비슷한 비슷하다고. 느낌이다. 예. 그 작가도 프랑스 사람 아니었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 방법이 간장게장이랑 비슷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래.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요리를 먹는 모습을 신한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그 하얀 수건을 이렇게 쓰고 먹어요. 그래서 참 애쓴다 진짜. 그 오르톨랑을 먹는 모습을 그러니까 구글에서 찾아보면 흰 수건을 지금 이거 A4가 작아서 그러는데 이렇게 머리와 접시를 다 덮을 정도로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다 덮고 각자 그걸 먹는 거야. 야, 그렇게 몰래 먹으면 맛은 있겠다. 뭐든지 간에. 좀 상식적으로 좀. 근데 이 요리 자체도 비용도 그러면 불법일수록 굉장히 비싼 걸 텐데. 근데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닭을 키울 때 있죠. 병아리에서 그러니까 딱 치킨을 위해서 그 키우는 닭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너무 빨리 살이 쪄가지고 못 걸어요. 그 닭장 안에서 바로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방금 그 무슨 그 맷새를 잡아가지고 살을 찌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부탁하면 잘 해줄 텐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눈을 뽑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잔인하니까 이제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오르톨랑을 그냥 어떤 책에서 읽어보고 먹어봤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얼마나 맛있으면 사람들이 이럴까. 근데 완전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솔직히 식당에서 안 팔 뿐이지 집에서나 요리하거나 어떤 누가 잘한다고 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를 잡으면 지금도 시장에서 암암리에 팔리는 가격은 한 마리 20만 원이라는 거야. 진짜 요만한데. 근데 꼭 그 새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 새로만.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이 죽기 전에 그걸 2마리를 먹었다고 하죠. 이제는 죽을 거니까. 왜냐면 잡혀가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큰일하고 죽었다 진짜. 그거를 요리를 해놓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박쥐수프나 이런 거랑은 다르게 비주얼은 되게 조그만한 치킨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주얼로 보기엔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수건으로 가리고 통째로 이렇게 먹는 맛이 엄청나다는 거지.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그런 말들이.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결국 물어보잖아요. 꼭 몇 세로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 만약에 그걸 먹는다면 눈 뽑은 거 말고 눈 가려서 키운 애들. 근데 눈 저는 뽑는 건 너무 심하다. 이거 못 먹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누가 차라리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맛봐봐 그러면은 이제 뭐 먹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다 하면서까지는 먹는 거는 쉽지 않겠네요 이거. 근데 흔히 이제 프랑스 3대 요리라고 하면은 트러플, 에스케하고 푸아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트러플은 우리가 박근혜 때문에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 버섯. 송로버섯. 근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이게 왜 유명하냐면 송로버섯은 그 돼지가 버섯을 진흙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버섯이 귀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고 에스카르고는 달팽이거든요. 근데 프랑스 요리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달팽이를 먼저 그렇게 연상을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달팽이 요리를 그렇게 막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푸아그라가 훨씬 더 대중적이지
아 옛날에 달팽이 엑기스 그 남자한테 좋다 그래갖고 엄청 먹었거든. 근데 어떤 달팽이 쓸데도 없으면서 옛날에 호트 형님 달팽이 엑기스를 20대 초반에 엄청 먹었어. 그러니까 어. 어떤 쓸데도 없으면서 근데 달팽이 요리도 처음에는 어떻게 달팽이를 먹어 생각했는데 우리 고동 빼먹는 거나 다슬기 먹는 거나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소라 빼먹는 거나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푸아그라 같은 경우는 재밌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 대한 그 책에서 이걸 푸아그라가 나오는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이건희가 집에 초대를 해서 갔는데 이건희는 냉장 푸아그라를 먹고 초대한 손님들한테는 냉동을 해동시킨 푸아그라를 줬다는 거야. 아. 그런 데서 좀 그 유명한 일화죠. 그 이건희 그 생일 때 그러니까 아주 수백 명을 초대해가지고 뭐 거대하게 뭐 공연도 하고 막 파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병에 몇 천만 원 하는 와인은 지가 먹고 손님들은 한 병에 10만 원짜리 싹. 그게 뭐야? 아,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뭐냐면 우리가. 오면 삼겹살도 자기는 생삼겹 먹고 본 사람은 냉동 삼겹살 그렇지. 그러니 3,900원짜리 돌린다고. 그런 거지. 아니 보통 이렇게 초대하면 집에 있는 꼭 그걸 따잖아. 아빠가 인삼주를 꼭 따잖아요. 그래서 쭉 오는데 참 씁쓸하다. 아, 근데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그 박쥐 스프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평소에도 즐겨 먹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그 박쥐에서 왔다는 것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혐오가 되는 것이 좀 아쉬웠고 옛날에 그 브리지트 바르도가 그 프랑스 여배우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는 이런 가짜 뉴스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 프랑스에.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한국 유학생이 개고기를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얼마나 좋아했던.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먹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퍼져버리면은 혐오가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한국에도 이제 중국 분들 많이 사시는데 그래서 같은 학교 친구가 헛소문으로 애가 도시락 반찬으로 박쥐고기 싸워갖고 다닌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쥐한테 왜 바이러스가 많았냐면 그러니까 박쥐한테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은 인간의 몸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 때문에 그 맞서 싸우는 현상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몸에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런 맞서 싸우는 그 대항 기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바이러스를 지닌 채로 사는 거예요. 몸에서 반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박쥐는 날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날기 위해서 진짜 피똥을 싸야 됩니다. 그렇게 피똥을 싸다 보면 이렇게 체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체온이 보통 그러니까 포유류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들어온 바이러스가 그 체온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죽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많은 편인 거지. 대신에 그 항체가 없기 때문에 그 체중에 비하면 사람의 체중으로 환산을 하면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를 살아요. 박쥐가. 그러니까 체중으로 환산을 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장수하는 비결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항하는 기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는 비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이제 박쥐가 하는 행동을 따라 하시면 돼요. 잘 때 거꾸로 매달아서 주무세요. 박쥐가 항상 그렇게 자기 때문에 그게 뭔가 그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네. 박쥐가 키가 한 160 정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큰 박쥐 있어요. 그거 못 봤어요. 이불에다 이렇게 싸갖고 그 이렇게 새끼 키우는 거, 그 자원들 협회 뭐 이런 데서. 나만한데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무섭더라고 그거는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장은 살아있는 게를 가지고 게장을 만들면 그게 그 안에 살이 간장 밖으로 자꾸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원래 간장게장이요? 간장게장. 그래서 간장게장은 얼리잖아요. 게를. 그러니까 간장게장을 잘하는 집은 냉동게로 하지 살아있는 게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얼리잖아. 얼려가지고 갖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거죠. 간장게장을 살아있는 걸로 한다고 했을 땐 굉장히 슬펐는데 거기에 관련된 안도현 씨의 시가 있습니다. 네, 훈훈하게 이 시로 마무리를 낭송해 주세요. 네. 네. 모두 울지도 몰라. 빠라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우리는 이런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 마지막에 쪽 빨아먹는 거죠. 네. 아우 감동이네. 짭짤해. 감동이 있어요. 감동 있죠. 네. 근데 요 생각은 드네요. 어떻게 보면 간장게장도 밥도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그 희생이 있었던 그런 요리들이 좀 사람을 좀 중독시키는 그런 건 있나 봐요. 그래서 외국의 약간 유명한 요리도 얘기해 주셨는데. 자, 오늘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니들은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너무 이제 국내 뉴스가 또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한번 또 다시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뉴스만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잘 맞고 있는 건 잘 못 맞고 있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하는 것도 좀 비교도 좀 해보시고 좀 시야를 좀 넓게 가지셔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그다음에 또 해외 뉴스에도 요즘에 최근 저도 이제 뉴스에서 예전에는 좀 해외 토픽 좀 많이 해주고 했는데 그런 것도 많이 못 보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런 주제로 한번 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항상 뭐 여러분들 뭐 대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심리적인 공포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나 걸렸으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큰데 일단은 뭐 마스크도 하시고 또 손발 잘 씻으시고 그다음에 충분한 뭐 예방에 대한 거 노력하시면서 그냥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충분한 예방하시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게 낫고 혹시 증상이 오시면 그 계속 방송마다 우리 집계가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거셔서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새가 날아든다. 네, 구독과 좋아요. 바이러스는 많이 퍼지면 안 되는데 우리 새날은 좀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언제까지 해드려야 되는 이기는 거야? 거야. 꽂혀져 있어요. 아, 그래요? 이야. 아니 예전에도 이렇게 식사를 하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